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백두산 등반까지 마쳤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백두산 등반을 끝으로 이제 2박 3일간의 회담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두 분께 간단한 평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백두산이 날씨가 좋아서 좀 화창한 천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발표된 남북 그 9월 평양 선언이라든가 또 부속 합의서의 형태로서 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그 합의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은 북미 회담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체로 그동안 우리가 목표했던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상의 어떤 효과를 거둔 게 아니냐.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 이상 잘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과가 좀 높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두산 천지를 보기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두산을 표현할 때 100번 올라가면 2번을 볼까 말까 하는 게 천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두 정상이 평양에서 평양 정상선언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전혀 한계도 없이 천지 자체가 훤하게 비친 걸 보니 이번 합의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좀 잘 진행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꼭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을 보면 아직 저희 취재진이 가서 찍은 영상은 아니고 일본 아사히 TV에서 먼저 촬영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날씨가 좋으면 멀리서 이렇게 땡겨 찍었는데도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다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날씨가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찌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나온 성과만큼이나 굉장히 밝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일정을 마치고서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금 어디죠? 삼지연공항이죠. 삼지연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지연공항은 어떤 곳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삼지연공항은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에 있는 공항인데요. 백두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로는 한 30km 정도 그 정도에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백두산을 이용할 때 주로 삼지연공항을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삼지연이라는 곳은 그 연못 이름이 삼지연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못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 민족의 성지가 이제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백두산을 몇 차례씩 다녀오거든요. 행군도 하고 그러면 반드시 삼지연 공항 인근에 삼지연 또 관광 특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박을 하면서 학습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이러는 곳인데 그래서 그 삼지연공항은 어쨌든 백두산을 다녀올 때는 반드시 거치는 그런 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지연공항 잠깐 설명을 하면요. 북한에서는 3대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3대 공항이요? 가장 큰 공항이 평양의 순환공항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비행기에 내렸던 그 순환공항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입니다. 그게 두 번째 크고 세 번째가 이제 삼지연공항인데요. 북한에서는 3대 공항이라 하지만 우리로 치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규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활주로 자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1호기를 하는 큰 비행기 자체는 좀 이렇게 이륙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백두산 자체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지연 공항부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1호기를 타지 못하고 2호기를 타고 또 삼지연공항에서 2호기를 타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군요. 또 이 삼지연공항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현대 아산에서 여러 가지 자재 등을 좀 제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2007년에 그때 그 14합의 때요. 그때 백두산 관광을 합의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 아산에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북측에서 당시 자재만 보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재만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공사가 안 돼가지고 자재 일부가 어떤 딴 데로 가버렸는지 그래서 나중에 조사하러 갔더니 부실 공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그 재수정 작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벌써 그때가 이제 10년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우리 그 2호기가 착륙하는데도 사전에 뭔가 좀 조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활주로가 이제 3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활주로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보기는 착륙할 수 없고 그래서 2호기를 가져간 건데 아마 2호기도 사실은
보통 그 백두산 갈 때는 저런 그 보잉기를 타자 북한에서는 60인승 작은 비행기로 갑니다. 경비행기 같은. 경비행기보단 크지만 이게 그 안토노프 러시아 회사의 비행기로 가는데 네네네. 우리 보잉기보단 좀 작죠. 아,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 보잉기 그 공군 2호기가 착륙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리가 괜찮게 됐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앞서서 이제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 내용이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북쪽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을 먼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행기보다 먼저 도착을 했는데 예. 오늘 새벽에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송이버섯 2톤을 지금 보냈다고 예. 하거든요. 그리고 네. 예, 미상봉 이산 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좀 특별히 선물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2007년도에는 그때 14합의 직후에 네. 김정일 위원장이 4톤을 보냈었거든요. 네, 네. 네. 4톤을 보내서 그것을 1kg씩 4,000상자로 나누어서 네. 전국에 네. 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네. 보냈는데 네네네. 저도 사실 그때 받았습니다만 통일을 위해 쓰시고 계십니다. 칠보산 송이버섯을 그 당시에 받았는데 예. 향이 네. 정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아직 철이 조금 덜 돼서 그런지 그러게요. 4톤이 네. 넘지 못하고 2톤을 보냈는데 네. 나중에 좀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그래서 지금 듭니다. 보면은 일단 고령자들을 고려해서 우선 고려해서 4,000명을 선정해서 각각 송이버섯 500g씩을 추석 전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 아직 만나지 못한 미상봉 이산 가족들에게 보내준다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적이 있었나 보군요.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북한에서 보내가지고 전국적으로 가장 좀 인기 있었던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 보낸 송이버섯을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 네.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송이버섯 자체가 향이 굉장히 좋고요. 네. 또 맛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생것 자체를 가지고 약간 썰어가지고 이렇게 참기름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보통 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예. 어떤 굉장히 귀한 게 송이버섯입니다. 북한에서 나는 예. 송이버섯입니다. 뭔가 이렇게 선물을 보냈다라는 거는 뭔가 어쨌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하고 또 예의를 갖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네, 있고, 그리고 예, 또 뭐- 그 전통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네. 이런 선물을 보낸다는 역시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에 도착할 때 또 감동이었는데 마지막 올 때까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을 선물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번에 좀 회담 자체가 잘 되었고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잘 나가야겠다, 잘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이산가족 분들의 그 마음 아픔을 좀 담아서 이렇게 송이버섯을 예. 보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가능하면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송이버섯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17분 전쯤인가요? 3시 30분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출발을 삼지연공항에서 출발했다고 예, 하네요. 그래서 아마 한 4시 반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삼지연 쪽에서는 여기 올라면 1시간 반 정도 정도 잡아야 될 저희가 겁니다. 평양에 갈 때 1시간이 채 안 걸렸죠. 55분 예, 정도 맞습니다. 걸렸죠. 거기서 다시 또 평양 순안공항에서 삼지연까지가 비행기 시간으로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저 서해 쪽으로 직항을 온다고 하더라도 1시간 반 정도면 아마 서울의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평양에 내리지 않고 바로 이제 이쪽으로 네. 순안공항으로 서울공항으로 네. 2호기를 네. 타고 지금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3시 반에 출발했기 때문에 1시 반 정도면 한 5시 정도? 5시 조금 지나면 네. 서울공항에 아마 좀 내려가. 조금 빨리 달리면 충분히 5시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서울 거리보다 조금 더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가깝군요, 평양 또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디귿자로 돌아야만 되는 문제가 있지만 네. 삼지연에서는 거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네. 1시간 반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한 이후에 따로 프레스센터에 방문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것도 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번에 2박 3일 짧은 일정인데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또 예. 그다음에 마지막 날 또 백두산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 또 서울공항에 도착하면 뭐 후속적으로 좀 회의를 해야 되고 곧 또 미국을 또 방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또 가는 길이다 보니까 뭐 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어쨌든
그 백두산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게 네. 저희가 이제 그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도보다리 회담, 친교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 백두산 방문한 것도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백두산이 갖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더 의미를 더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4.27 판문점 선언 당시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부탁을 들어줄 것 같다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셨기 때문에 네. 또 마침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탁을 수용한 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백두산은 그 민족의 성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성산에 남북의 정상이 같이 손잡고 예. 거기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천지에 내려가서 예. 천지물을 또 한 병을 이렇게 뜨시는 모습도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보여졌습니다만 네. 이런 것은 그 딱딱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만남을 매우 분위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기대가 되는 것은 그 아까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분들이 그 질문 중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서울 방문 때는 한라산을 같이 방문할 수 있는 예. 그런 핑계를 제공했다고 할까요? 네네. 그런 점에서 매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방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 윤 수석이 또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이미 같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백두산에 가가지고 우리 그 관련 수행원들도 같이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네. 거기 나눈 대화들 보면 한라산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공식적인 제안 이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게 되면 한라산을 또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왔고요. 그러면 한라산 같은 경우는 위에 그 지금 백두산처럼 차가 거의 정상까지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야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백두산 그 한라산 올라가려고 하면 헬기로 해가지고 정상에 안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하기 위해서는 헬기장을 주변 해가지고 우리 뭐 국방부 장관이 뭐 조금 그런 것도 좀 단장하겠다 뭐 예. 이런 네네. 형태의 이야기도 나눈 걸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안 그래도 프레스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백두산 간 것을 두고 백두산 관광길이 또 혹시 열릴 수 있느냐라는 그 기대도 좀 담아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지금 대대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핵심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백두산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지시가 내려갔고 네. 그래서 백두산 지역을 국제 관광 특구로 북한이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구로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 보수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올라가지고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백두산의 해 동포나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동포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에 화답하면서 이번에 첫 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풀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에 올 거고 남쪽 사람들도 백두산에 올 것이다 이렇게 좀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대북 제재라는 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미 관계가 잘 되고 그다음에 비핵화의 진전이 있으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백두산 자체의 관광길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대규모 형태의 관광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삼지연 공항 자체를 대대적으로 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삼지연 공항에서 백두산까지 올라가는 길 자체가 실제로 이 대규모 관광이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좀 보수가 된다고 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직접 우리가 서울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바로 백두산 삼지연공항까지 가서 백두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장님 뭐 기대감을 많이 밝혀주셨는데 사실 네. 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비핵화 관련돼서는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평가도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네. 가지 있습니다만 경제 협력과 관련된 평가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된 그 네. 이번 정상들의 어떤 제가 보는 내용. 견지로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또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여건이 주어지면 네.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뭐 이런 것 이제 이건 뭐 그다음에 또 뭐죠 그 착공식을 그 동해선이라든가 이런 착공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착공식은 제재 대상은 아니죠. 착공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건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착공식하고 말겠다는 게 아니라 그 2조 1항 2항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남북이 같이
개선해 나가고 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아마 그 외에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의료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산림, 환경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곧바로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번에 사실은 합의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한 상태에서 담겨 있다. 네. 즉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이번에 정상들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에서는 결국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합의 사항들이 이번에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돼야만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남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연내에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경의선하고 동해선 자체가 착공이 되고요. 착공이 되면 일단 철도 도로 연결 자체는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 대북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그 공사하는데 일부 들어가는 장비 자체가 대북 제재 리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향후에 미국에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제재 외의 사업을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미 관계가 잘 되고 대북 제재가 다소 좀 완화된다는 전제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우선적으로 정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이란 말 공동선언에 자체는 들어가 있어요. 네. 최우선적으로 남북 관계가 좀 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겠다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로 이번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될 것인가가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미 간에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왔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정상 합의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또 워낙 금강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중단이 돼 있었고 개성공단이 2년 한 6개월 이상 중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좀 보수를 한다고 하면 빠르면 내년 2, 4분기, 늦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동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 지난 4월 달 판문점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께서 자료하고 USB에 동영상을 담아가 김정은한테 줬는데 네. 이번에 이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합의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한 거고 앞으로 향후 비핵화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지가 저는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동해 지역 내에 국제 관광 특구, 그러니까 관광 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환동의 경제 벨트의 한 축입니다. 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원산,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속초까지 엮어가지고 이 전체를 국제 관광 특구로 조성하는 게 이번에 좀 들어가 있고요. 네. 서해 경제 공동 특구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이 서해 지역 내에 개성과 해주, 평양과 남포, 그다음에 신의주 지역을 전체 묶어가지고 일종의 산업경제 특구로서 조성하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번에 좀 합의돼 있다. 네. 그다음에 DMZ 자체가 평화경제벨트로 구성하는 게 핵심인데 이 지역은 역시 남북 간의 환경협력, 그다음에 산림 분야의 협력 들을 좀 실천적으로 성과하도록 노력하자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앞으로 아마 좀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이번 회담에서 또 가장 주목받았던 게 결국에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김 위원장이 핵사찰을 수용했다 이런 글을 올린 뒤로는 또 이면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궁금해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지금 정부 측 발표도 계속 그런 이야기거든요. 더 많은 걸 얘기했고 합의문에 다 담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지 않은 합의문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합의문에는 핵사찰이라는 말이 없는데 바로 트위터에다가 핵사찰이라는 말을 올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북한이 충분한 어떤 신고와 사찰에 대한 그런 확실한 용어를 우리를 통해서 언급을 했고 우리를 통해서 미국으로 전달됐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단한 진전 또 매우 흥미로운 익사이팅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남북의 합의문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이면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합의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그래도 이제 이후에 계속 이제 미국 유엔 총회도 있고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좀 줄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해 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충분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군요, 그러면. 네, 이제 유엔 정상위원회에서 정상들이 만나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곧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예. 그 자리를 통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서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전달은 됐겠지만 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소통이 될 것이고요. 아마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10월 달에 열릴지 아무튼 11월 중간 선거 전후에서 열릴 수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협의 내용들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다시 돌아보면 앞서서 백두산도 특별수행원들이 같이 동행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를 두고 평양행을 어디서 요청했냐 이런 걸로도 논란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 그 브리핑에서도 북한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어떤 미래의 어떤 큰 그림을 위해서 큰 그림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방문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경제인들의 방북 어떤 득과 실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처음에 방북할 때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는 걸 보고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만이 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우리가 미국하고도 논의하고 북한하고도 사전으로 특사단 가가지고 논의해가지고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번영이거든요. 이 번영은 결국은 경제협력이라는 거죠. 이 경제협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같이 해가지고 우리 남북한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한반도 신경제의 구상이거든. 이러한 또 미래적인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경제계들이 방문해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담당하는 총괄 이용남 이 부총리죠. 예. 만나가지고 경제 부분도 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북한이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평양의 어떤 그 발전 사항들을 보면서 향후에 남북한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탐지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왔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뭐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도 아직은 사실 뭐 부족하다라는 지적들도 분명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어찌 보면 북미 정상으로 이어져 가는 그 중간에 어떤 큰 물꼬를 트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청와대에서도 자평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어찌 보면 좀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우려되는 사항은 또 없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점이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아마 우리 정부가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제재 국면에서 남북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예.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게 이제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서로 양보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미 특사단이 9월 초에 방북을 할 때 가기 전에 백악관과 많은 전화 통화 이후에 이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미국의 일정 정도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노력도 우리 정부가 한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트럼프가 핵사찰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제시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사단이 9월 초에 갔다 오고 나서도 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가서 우리 정영 실장과 서훈 원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남북 그리고 미 세 나라의 소통 구조 속에서 이러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주변국들과의 어떻게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구조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느냐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숙제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동북아 그 철도 협력 문제를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변화와 긍정적인 변화가 주변국에도 분명히 이익이 되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나 아주 뭐 짧게 여쭤볼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네. 이 종전선언이 먼저냐 비핵화가 먼저냐 이 문제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 공동선언 내용을 보고도
동창리라든지 이런 부분 앞서서 미국의 어떤 선제적인 조항이 따라준다면 이런 조건이 붙었다는 거 가지고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북한이 가장 미니멈 최소한으로 원하는 게 종전선언이고요. 플러스 알파를 얘기한다면 경제 제재에 대한 해제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 있고 예. 최대한으로 요구한다면 대표부 설치까지 아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최소한의 요구만큼은 이번에 미국이 그걸 수용해야지만 이런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신에 북한은 아마 그거 상응해서 한 발자국이 아니라 두 발자국 나갈 지금 각오도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의 서로 이번에 그런 그 케미가 네. 화학적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